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내일 19일이 되면요. 드디어 올해의 첫 공모주들이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성패에 공모주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장의 체크포인트들 같이 짚어보면서 과연 어떤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 라이트 메탈부터 볼게요. 공모가는 3,100원이었고요. 현대차, 미래,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배정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미납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1.61%를 기록했네요. 수요 예측 때 3.90%에서 2배 이상 올라주기는 했습니다. 6개월 신청 수량은 없었고 그나마 3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적용해서 유통가능 물량을 다시 계산해 보면 38.50%에서 35.58%로 소폭 감소하게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21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우 가벼운 축에 속하죠. 기존 주주의 비율은 5.05%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겠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48.2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23.50%, 그 다음이 기존 주주 14.20%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들이 상장일의 중요한 주체가 되겠죠.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정체를 미리 알아놓자면 류동엽 개인 주주와 유암코 사모그린 PEF, 그 밖에 개인 주주 4명이 있는데요. 류동엽 주주의 매수 단가는 파악할 수가 있었죠. 1763원이에요. 공모가 괴리율이 무려 75.8%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 수익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미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 상태니까요. 요걸 참고해 보자면 유암코 사모그린 PEF의 투자 단가도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지는 않아도 기존 주주의 존재가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정리하면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11.61%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5.58%, 기존 주주 비율은 5%대로 낮은 편이기는 한데 매수 단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트렌드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메리트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려서 지겹겠지만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은 TEF를 제외하고는 최근 종목들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공모주 수급이 약해지기 시작한 이후의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수익 구간이 나와줬죠.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애매하거나 좋지 않았던 종목들도 꽤 보이는데요. 그래도 모두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었네요. 공모가 10,000원 이하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건 아니지만 이들도 최소 16%에서 132%까지 수익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샤페론이 132%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공모가가 하단보다 훨씬 낮게 잡혔고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영향이 미쳤을 텐데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된 거고 또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대치는 훨씬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조건이 비슷한 건 핀텔로 보이거든요. 핀텔도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됐고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였고 또 유통시총 200억 원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등등. 그래서 조건만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빌려서 보자면. 자, 그러면 이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견이 여전히 많이 갈리지만 그래도 목표 수익을 잡는 데에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3년 올해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비교 기업 중에서 퍼가 가장 높은 세아메카닉스와 가장 낮은 서진 오토모티브는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아메카닉스하고 가장 비슷하기는 한데 아직 이 정도의 높은 펄을 받는 건 무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퍼는 18.78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4,927원이 도출됩니다. 공모가 3,100원 대비해서 플러스 59% 수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2022년 예상순이익을 적용을 해볼게요. 3분기 연한산 수치와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수치가 같더라고요. 43억 원으로. 그래서 43억 원에 적용퍼 18.78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액 807억 원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4,154원이 도출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4% 수준.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30%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확약 비율은 11%대로 너무 아쉬운 수치지만 그래도 가볍다는 메리트가 확실하고 비교적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과거 데이터들이 수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서요. 저는 30% 이상을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모주 시초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건 아직은 적용되기 전입니다. 아마 2분기 중으로 시행이 될 것 같거든요.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서 동시 상장하는 TEMC 참여한 분들이 매우 적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거든요. 실권은 상장 주선인인 하나투자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래도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높죠. 수요 예측 때 수량 기준으로 0.43%밖에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13.44%를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수요 예측에서 30개 기관이 17만 1000주를 3개월 확약을 신청했었거든요. 이들 기관에게 신청 수량 전부를 모두 배정을 한 겁니다. 그쵸? 17만 1000주. 그래서 이렇게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적용해서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21.83%로 줄어들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652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규모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보입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47.3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존 주주 43.84%나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 주주의 정체를 꼭 알아야겠죠. 기존 주주는 몇몇 재무적 투자자들과 개인 주주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단가를 기관별로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022년에 주관사가 마지막 투자를 단행했을 때 단가가 24,0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니까 아마 다들 좀 수익 구간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TEMC는 희귀가스 가격 급등으로 실적이 급증한 경향이 있는데 가격 정상화로 인해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도 좀 빨리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오히려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매우 낮고 기존 주주와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좀 꾸역꾸역 만들어낸 뒤에 팔지, 매도할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면 일반 청약자에서 발생한 미달분은 하나투자증권이 인수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13.44%로 신청 수량 전부를 배정하면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1.83%, 20%대 초반인데 기존 주주 비율 9.57% 존재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652억 원, 덩치가 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한 주 라이트 메탈하고 동시 상장이라는 것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유통시총 500억 원 후반대에서 600억 원대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플라즈맵, 탑머티리얼, HYTC, 에이프릴 바이오, ICH, 영창케미칼 정도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종목들도 보이시죠? 썩 좋은 성과는 아니지만 수익 구간을 준 종목들도 보이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600억 원 이상이었던 종목 중에서는 ICH나 영창케미칼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있기는 했다는 거.
이들은 업종 매력이 떨어지거나 가격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모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TEMC도 희귀가스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는 부분이 위험 요소가 충분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가격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TEMC의 공모가 기준의 펀은 6.14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특수가스 주요 경쟁업체인 워닝머트리얼즈의 펀은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2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해서 화학 소재들을 생산하는 다른 비교 기업들의 펀은 10배 이상인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사업 내용이 유사한 워닝머트리얼즈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CP와 SKIET가 그랬던 것처럼요. 워닝머트리얼즈에 비해서 TEMC는 희귀가스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고객 다변화도 이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또 이거죠. 계속 얘기하는 부분. 네온가스 가격 정상화로 인한 실적 다운에 대한 우려. 그래서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을 연환산한 수치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웠지만 증권사 리포트들이 22년 예상 순이익을 추정해 놓은 수치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흥국증권을 참고하면 394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394억 원에다가 펀은 원익보다 조금 높은 6배를 적용을 해보면요. 주당 평가가액은 21,714원으로 도출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수준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걸 보고 왜 원익만 놓고서 펄을 평가절하하느냐, 다른 비교 대상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보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비교 기업들도 다 포함해서 평균치인 10.42배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주당 평가가액이 36,393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0% 수준.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유사한 비교 대상이 존재할 때는 해당 기업의 밸류를 크게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앞에서 계산한 수치가 더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마지막으로 동시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더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 동시상장 종목으로는 T3와 TFE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공모주 상장일에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한 종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T3와 TFE는 수요 예측 결과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최종 확약 비율도 비슷했고 유통가능 금액이 둘 다 낮은 편이라 장 초반 T3의 수급이 쏠렸다가 TFE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봤었는데 TFE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TFE에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요. 공모가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EMC는 심지어 무거워요. 훨씬.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요. 그렇다고 실적 전망이 현재로서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에 거의 전량 의존하던 희귀가스의 국산화를 이뤄낸 기술력 있는 좋은 기업임이 분명하지만 네온가스 가격 정상화로 인한 실적 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인데다가 동시상장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공모주로서 성과 내기는 쉽지 않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책정이 되면 성과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표 사례가 WCP겠고요. 그래서 상장 후에 주가가 하락 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해 볼 타이밍을 노려볼까 싶습니다. 네온가스의 가격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번 달 안으로 1월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TEMC, 한주라이트메탈, 미래반도체, 오브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 큰 기대를 걸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충족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